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2025년 소득 인정액 계산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헷갈리는 재산 공제 때문에 소갈이 하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소득 인정액 계산, 그리고 특히 재산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소득 인정액 계산과 재산 공제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소득 인정액, 많은 분들이 단순히 월급이나 한 달 수입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소득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하는 아주 중요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처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급여 항목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항목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은 어떠냐고요?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생각보다 꽤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소득평가액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소득평가액은 소득 인정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인데요. 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액 X 70%의 기타 소득을 더해서 계산해요.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무려 112만 원이라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답니다. 이 공제액은 여러분의 실제 소득을 훨씬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세전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먼저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면 88만 원이 남죠. 이 88만 원에 다시 7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61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어떠세요? 2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61만 6천 원만 잡히니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어서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때는 배우자 각각의 근로소득을 따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200만 원, 아내 150만 원이라면 각각 계산해서 합치는 식이죠.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기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다양한 수입을 말하는데요.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심지어는 무료 임차소득까지 모두 이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무료 임차소득이란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임차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해요.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사업소득은 100%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으신다면 소득 인정액에도 그대로 100만 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만약 가구에 대학생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어요. 대학생 공제 후에 나머지 소득의 30%만 소득 인정액으로 잡힙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소소하지만 중요한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모든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땅, 예금, 자동차 등이 한 달에 얼마만큼의 소득으로 잡히는지 계산하는 거죠. 재산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2025년 기준의 중요한 환산율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 재산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5천만 원에 4.17%를 곱해서 월 20만 8,500원이 여러분의 소득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 금액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이에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금융재산에는 월 6.26%라는 환산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재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금융재산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특별히 공제해줘요.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2천만 원 공제 혜택은 금융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의 용도, 가액 가격, 그리고 연식 등에 따라 평가 금액이 설정되는데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나 경차 등은 일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차량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전세 보증금 역시 재산으로 잡히지만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재산들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재산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에요. 재산 공제는 여러분의 재산 평가액을 낮춰서 소득 인정액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공제 항목들을 잘 알아두면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기본 재산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7천만 원까지, 중소도시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3,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여러분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 금액은 주택, 토지 등 일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지역별 공제액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금융재산 공제예요. 앞서 금융재산 환산율을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었죠.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즉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답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대비나 비상, 자금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2,5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2천만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을 6.26%
26%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소득 인정액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계용 자동차 공제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무조건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1600cc 이하의 경차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그리고 업무용으로 필수적인 차량,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 등은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용이라는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의 차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공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자동차 때문에 복지 혜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꼭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차량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부채 공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전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 등 정당한 부채는 전액 공제됩니다. 즉,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다면 그만큼 재산 평가액에서 빼준다는 뜻이에요. 이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줄이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1억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1억은 공제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평가되는 시기죠. 부채도 내 재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차량은 종류, 가액 가격, 그리고 용도에 따라 소득 인정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달라집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차량, 예를 들면 어업용 차량이나 농업용 차량 또는 택시, 운전자의 차량 등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이 낮은 경차나 노후화된 차량의 경우에도 재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거나 아예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만약 본인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특별한 공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추가 공제 및 참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복지 혜택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입니다. 2025년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직계 좀비 속자녀나 손자녀, 부모님 등의 의료비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동거 가족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확대된 것이죠. 이는 가족 간의 부양 의무와 경제적 지원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떨어져 사는 자녀나 부모님의 의료비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여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데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부모님 명의 주택 거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주택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닐 것, 그리고 실거주가 명확할 것입니다. 즉, 명의만 부모님이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또한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대해 4%를 연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이 연소득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서 월소득으로 산정하죠.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부합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계산해 보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모든 복잡한 계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물론 이것은 참고용이며 개인의 정확한 상황은 직접 계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례 1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 씨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어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7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시세는 4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2.8억 원입니다.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연간 이자 소득이 6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험은 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어 씨의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적용하고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70만 원과 이자 소득을 더한 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어 씨의 최종 소득 인정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B 씨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B 씨는 시세 12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3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B 씨의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대도시이므로 기본재산 공제액 7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연금 50만 원과 자동차 재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크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예시들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계산은 개인의 디테일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한 계산 과정과 제도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복지 혜택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 드렸다고 해도 실제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현재 재산 상황, 소득 유형,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단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2025년에는 여러 변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됩니다. 2025년에는 특히 중요한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거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확대되는 등 과거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정보만을 믿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홈페이지나 복지 관련 뉴스 등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단순히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점을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안 될 거야,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생계용 자동차 공제, 그리고 부채 공제 등 이런 제도들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자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소득 인정액과 재산 공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정보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